상간자에게 위자료 판결을 받아도 그 상간자가 다시 내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면 결국은 나에게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무조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눠 지불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 위자료 액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주의하실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바람핀 상대에게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누구인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상간자의 얼굴을 알고 있다거나 카카오톡 대화명과 같이 추상적인 정보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간자의 신원을 특정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 중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름 외에도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 예를 들어 차량 번호나 회사명, 학교 및 학번처럼 동일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통해 사실조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의 신원이 특정되었다면 외도를 증빙할 증거 제출과 함께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다투게 되는데요. 위자료 금액은 외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건 이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대략 3천만 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원칙상 이 금액을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눠 지불해야 합니다. 실무상 상간자만 피고로 할 경우 과거에는 보통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구상 청구인데요. 상간자 입장에선 왜 나만 돈을 내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상간자 혼자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일부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간자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이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그중 일부를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반드시 절반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상간자보다 배우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 이후 별도의 구상금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상간자에게 위자료 판결을 받아도 그 상간자가 다시 내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면 결국은 나에게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무조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조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일부 조정하는 대신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배우자와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 1회 위반 시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넣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가면 법원은 보통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만을 판단합니다. 구상 청구 포기, 향후 연락 금지, 위약벌 같은 조항은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위자료 금액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인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끊는 것인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발을 막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 입장에서도 조정의 실익은 있는데요. 앞으로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고 위자료 액수를 조정하는 대신 원고가 직장, 가족, 지인 등 제3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조항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제3자에게 이를 발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함께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물론 비밀 유지 조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조정 가능성은 달라지겠지만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서 훨씬 다양한 조건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실익이 분명히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를 받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을 적절히 녹여낼 합의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것과 조정으로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